2호 7번 최고위원 후보 정민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민칠 후보 7번입니다. 자, 그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4배 청년 기탁금. 네. 민주당이 오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네. 이게 급박하게 공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등록 하루에서 이제 반나절 정도 전에 이제 나왔거든요. 심지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만들었던 그 기탁금 그렇죠. 제도가 유지되다가 예. 그 이제 후보 등록 거의 직전에 네. 바뀌었다고요. 바뀌었고 오른 게 이제 그때 알려졌고 네. 그게 이제 심지어 후보 등록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예. 이틀 전 오후 7시 반이니까요. 사실상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기탁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요, 이 기탁금 뭐 정민철은 1,000만 원이 없어서 뭐 울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이 사장님 아시겠지만 선거를 준비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이 당연하죠. 기탁금뿐만 아니라 예. 예산안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탁금이 엄청나게 4배 인상이 됐고 또 심지어 본선에 가면 2,500만 원을 청년 기준으로 더 내야 됩니다. 아까 나왔지만 예비 경선에서 1,000만 원 내고요. 예. 그리고 본 경선에 통과하게 되면 네. 2,500만 원 더 내야 돼요. 아니 1,0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또 2,500만 원. 예. 거기에 더불어서 예. 뭐 지금 저희 일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 인건비도 줘야 되죠. 글쎄 말이에요. 뭐 프로필도 찍어야 되죠.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 외주비도 그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원래 수천만 원이었는데 네. 기탁금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네. 거의 이제 과하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팀의 리더잖아요. 지금 뭐 물론 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의무가 되는 건데 그럼요. 책임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럼 국회의원들처럼 뭐 후원을 받아보자. 네.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후원회를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어서 올렸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3분 만에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진영의 안에 있는 유튜버 분들부터 극우 진영까지 폭넓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공격을 하니까 죄책감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와 소통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친족이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친족. 친족의 후원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의 법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분들과 당원분들의 소액 후원으로라도 좀 이렇게 하려고 그 정치자금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제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이러한 돈들을 막 지원해 줄 수 있는 친족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들이 많았고 또 제가 이제 가족의 생활비를 더해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만들어둔 빚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그냥 일시 완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갚아서 이제 신용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런 이제 가정사들이 겹치게 되면서 슬펐나 봐요. 일단은 운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민철 후보 같이 뭐 기본적인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참여하지 말라는 뭐 그런 문턱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주말에 또 내셨던 책을 구매하는 운동도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등, 뭐 2등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시간 교보문고. 실시간으로 교보문고에서 그렇게 되는 게 네. 우선은 매우 이제 감사드리죠. 정말 이렇게 내가 많은 응원을 받고 있구나. 그럼 그만큼 더 무게감도 생기고 또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뭐 이유를 들어보면 뭐 납득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권리당원 투표가 이제 예비 경선에서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위원으로만 경선을 하면 정말 높은 이제 장벽이 있었던 거죠. 중앙위원이라는 그런 벽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권리당원을 추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장벽을 낮추겠다는데 네. 권리당원을 투표하려면 몇백만 명의 또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걸 n분의 1 해서 후보자들이 내게 하자.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아니 뭐 구실은 그럴 것 네. 같은데 그 구실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도전하게 된다는 걸 이미 친청계 등이 다 알게 된 이후에 확 오른 것 아닌가. 이런 또 왜냐면 상상도 하게 되거든요. 여전히 친청계 최고위원분들이 최고위에 계시고 또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선관위가 준비했더라도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개입이라든지 의견 게시가 없었을까라고 이건태 이제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탁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예. 현재 최고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예. 네, 그 최고위의 다수는 친청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이건태 의원님께서는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그런 논의 과정에 다 참석하고 참여하고 이제 사퇴하고 최고위원 출마하는 건데 이런 일을 몰랐냐. 뭐 이런 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은 후보 등록 직전에 갑자기 이 기탁금이 확 올라갔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정민철이라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네. 후보 등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래서 문턱을 만들려고 이 친청계가 기탁금을 확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건데 이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이번엔 네. 또 지금 친청계이고 또 최고위원 후보로 이번에 네. 나서게 됐는데 그건 선관위가 결정한 거지. 네. 뭐 친청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죠. 네. 근데 예. 최고위 의결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변명이죠. 왜냐면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냥 도장만 찍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 기탁금이 문제가 되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는 그냥 도장만 찍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럼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고 궤변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관심사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이 기탁금 제도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또 입장을 네. 밝히셔가지고 이게 또 일파만파를 낳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당 선관위가 나서기로 했어요. 이거 네.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체계가 예.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과연 상관위에서 재논의한다고 해서 뭐 괜찮아질까 싶은데 그래도 우선 재논의한다고 하니 일단은 기대감을 아니, 대통령이 가지고 언급했는데 예.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 언급을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어떤 그 결과도 도출해내지 않고 네. 기존 그대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당원분들께서 또 한 번 우리 민주당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체감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또 이제 재논의를 통해서 어떤 뭐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면 여전히 민주당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당원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건 그거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거를 두고 정민철도 명픽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자, 일단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언급해 주신 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예. 이 참 이게 참 저도 상당히 좀 미묘한 예. 문제가 됐어요. 예. 저도 이제 트위터 링크를 받고 예.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고 또 글에도 정리를 하셨고 말도 안 네. 되는 거예요. 무슨 당무 개입이야 그게. 네. 그 이후에 여러 트위터 글로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저는 정치 선배로서의 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도 들어있지만요. 사실 돈도 백도 없이 정말 기득권에 저항해서 탄생한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고 예. 그렇게 성장한 선배 입장에서 여전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선거 공영제 취지에 도입해서 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의지가 있었는데 다시 원상 복귀돼 가지고 또 청년 후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정치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 뭐 명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님을 뵌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 국회 보좌진으로 있을 때 예. 취임식 봤었습니다. 네. 예,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거 한번 본 예, 정도. 예. 어, 그래서 뭐 사실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이번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번에 수고 좀 하라고 뭐 격려를 하신다든지 당연히 없습니다. 전혀 예. 그런 게 없고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뭐 기타급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는 선배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전에 제가 저의 이제 트위터 글을 리트윗 해주신 것도 사실은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10대 20대 극우화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명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네. 무언가를 잘 읽으시는 어떤 여성분이 또 글을 또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무언가가 혹시 정치입니까? 예, 뭐 약간 정치를 굉장히 잘 읽으시는 분 같은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로 예. 뭐 정민철 비선실세다. 비선실세?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 어떻게 들었습니다. 비선실세야? 아니 근데 비선실세가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나? 그래서 그런 무슨 주장일까 봤더니 극우 계정에서 예. 이제 비선실세 의혹을 올렸어요. 근데 아, 정민철이가 비선실세다. 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뭐 굉장히 그 예전에 제가 그 극우 친구를 좀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 민주지행에 같이 와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해보자. 이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뭐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이나 컨텐츠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 또 청년 세대의 민심을 보고 이런 시각을 보는데 뭐 참고를 하고 있다라든지 최근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책 1025 극우가 온다 제 책을 또 참모진들 사이에서 많이 읽고 있다든지 이러한 이야기에 들려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통합이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또 정치 극단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가장 이제 대표적 활동하고 있는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비서관 분들이 이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사회에 대해서 논의했고 극단화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그때를 이제 갔다 왔을 때 좀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아, 정부가 정말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해주면서 네. 이제 정말 우리 여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의견들이 또 얼마든지 의견을 소통하고 청취하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러니까 같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하려고 보낸 메시지였는데 예. 그거를 이제 뭐 비선실세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의 그런 글들과 뭐 엮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극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다만 소위 민주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치를 잘 읽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소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우와 또 극저가 같이 가고 있는 정말 동질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비선실세 아니고요. 그냥 가난한 이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예.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열심히 방송해왔고요. 또 열심히 SNS 활동해왔습니다. 2천만 원 없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네, 그게 제가 실제로 1,000만 원이 없어서 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 선거를 전체로 보면 정말 5천만 원 이상의 몇 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기타금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게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청년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네. 뭐 이제 뭐 1,000만 원이 없어서 우냐, 뭐 1,000만 원이 없는 애가 왜 최고위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야, 그리고 어떤 정말 이 뇌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인간은 뭐 무슨 너의 부모님 탓을 하라 이런 식의 글을 쓴 인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굉장히 안타깝죠. 실제로 뭐 그러니까 제가 소년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에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의 빚을 또 이제
만들어 아이고. 주셔서 뭐 그런 것들을 갚는 과정들도 있었고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감당해야겠다 했는데 예. 뭐 급격하게 늘어나면 당황스럽죠. 근데 아유, 그때에서 그럼요. 예. 좀 감정을 주체 못했던 거는 제가 사과드리고 예. 또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를 보니까 1위가 1020 극우가 온다. 바로 정민철 후보가 쓴 책이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1위고요. 예. 2위는 1020 극우가 온다. 그 저기 그러니까 1등이 이북이고 2등이 종이책이라서 2등이 종이책이고 예,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등이 유시민입니다. 예, 유럽 공교롭습니다. 도시기행 3등. 예. 쓰리. 네. 예. 자, 그래요. 이제 예비 경선 통과가 절실한 과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내일부터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수목 동안 이제 네. 권리당원분들은 알림톡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은 뭐 정민철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 뭐 최고위원은 원내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맞습니다만 네. 꼭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비 경선에서의 가장 좋은 전략적 투표는 원외 또 청년 정치인인 정민철, 기호 7번 정민철이 선택되어서 또 투표되어서 네.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지. 또 이번 전당대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네. 또 민주당이 지금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선택지 그리고 방법이 또 그 정민철의 예비 경선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 26살의 원외 청년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 사이에서 그 경쟁을 뚫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에게 전해질 메시지, 국민의힘에게 전해질 메시지, 그리고 극우 진영에게 전달될 메시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또 이번 예비 경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투표는 정민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제가 이 민주당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절입니다. 단절. 소통의 단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설득의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뭐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뽑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보면요. 국민의힘은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해서 프레이밍을 만들고 그 네거티브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쁘다고 설득합니다. 네. 가서 설명합니다. 컨텐츠로 나아갑니다.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민주당은 공백으로 그 공간을 냅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힘은 더 간절하게 설득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더 오만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장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는 저 정민철 가장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예비 경선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민철이라는 후보가 본선에 가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또 당원분들께 앞에서 연설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민주당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말 2030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민주당 미래 없습니다. 우석훈 사회학자 그분이 최근에 MBC 라디오 나가서 예. 이번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 걱정이 들 정도로 20대 이하 10대도 네. 지금 극우화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한 명 정도는 10대 20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네. 청년 지도부가 네.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피력하지 않을 수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예. 예.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맞습니다. 예비 경선 네. 여기서 우리 몇 위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8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8위까지. 지금 14명이고요. 14명 중에 8명. 네. 8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8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참 이게 제가 봤을 때 친천계의 농간이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되는데요. 네. 자, 이럴 때 당원의 뜻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게 대통령의 마음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예비 경선이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그 전까지 뭐 한 번 더 김현민 TV에 나올 수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